네,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나 교수야 교수. 뭔가 조금 갑질 냄새가 나는데요. 이 기숙사 경비원에게 폭언을 했다가 해임 처분을 당한 교수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 갑질로 좀 작년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긴 한데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지? 왜 경비원에게 왜 폭언을 한 거죠? 네, 결과적으로 경비원에게 폭언을 할 수 없는 일이 교수에 의해서 발생을 했던 건데요. 네. 그 앞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여학생을 데리고 결국은 술자석을 가졌고 그 이후에 여학생이 상당히 만취하니까 결국은 여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 여학생을 데려다 주러 네. 결국에는 교수님이 여학생 기숙사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추정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네. 학교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방 안에 좀 머물렀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따라 있어요. 들어가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교수는 돌아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여학생 기숙사에 외부인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네. 이제 남자가 출입하다 보니까 그것도 밤에.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이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이 교수에게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교수님이 경비원에 대하여 굉장히 부적절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막말에 해당하는 네. 어떻게 한 사람이라서 내가 때리지도 않을 정도로 너는 참 그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제 막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징계를 받는 이제 주요한 이유가 돼가지고 결국은 해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런 막말을 했다면 좀 제가 다 부끄러워지는데요. 근데 교수는 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복직이 된 다음에 법원이 이 복직된 거, 그러니까 이분의 오히려 손을 더 들어준 게 교수 해임은 과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판단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 이제 법원의 판단 비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비례한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지. 네. 이 사람이 10만큼의 잘못했는데 100만큼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비례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폭언하고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간 거 이 정도 가지고 사실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라면은 네. 거의 일반 형사범으로 말하면 사형에 가까운 거다. 평생을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수가 네. 남성인데 평생을 교직에 봉직해 온 사람을 이 정도 사안으로 그 학교에서 쫓아도 되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청구가 이 경비원한테 갑질한 거 요게 주요 사안이 되고 나머지 사안들은 특히 성추행은 입증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례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수의 신분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품위 손상을 굉장히 한 거잖아요. 성희롱을 했다라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막말을 하고 또 성희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걸 보면 교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임이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관이죠. 판사로서 교수가 우리가 사회에서 교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나. 네. 이런 사람이 이런 걸 한 걸 아주 엄격하게 보는 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 사람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재판부 같이 교수한테 너무 가혹하다. 아무리 이런 행위를 했더라도 해임 처분까지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는 판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면 60년대 판결이지만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정문으로 가기에는 집에서 너무 학교 담 뒤쪽에 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담 뒤가 약간 무너져가지고 좀 낮은 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치마를 입고 항상 넘어 다녔어요. 출근을. 담을 넘어서요? 예. 네. 그래서 그게 품위 손상이다. 지금 이 경우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그리고 사회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 지금 시대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때 당시의 판결이 더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한 번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이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이 교원 소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교수를 복직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서 난입을 해가지고 이제 경비원하고 말싸움을 한 것도 부적절한데다가 그 학교 안에서 조사를 했을 때까지는 이제 피해 학생이 존재를 했었고 피해 학생이 진술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과 연관된 내용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
그 피해 학생이 진술한 기록을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보낼 때는 이게 이제 기록이 따라가다 보면 이 학생이 결국은 교수를 징계하는데 매우 중대한 그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이 남는 게 이 학생에게 별로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했던 내용을 모두 보내지 않고 지금 경비원에 대해서 욕설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다 서류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욕설한 걸로 해임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국내 대학에서 이렇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해임 판단을 받은 많은 교수들이 사실은 거의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다 문제 제기를 다시 해서 지금 복직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의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상당 부분 좀 이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심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억울한 교원을 구제하는 건 좋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해자를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이런 결과, 번복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좀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